100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설명은 가능하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와 나누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빈이 200점, 장동건이 100이니까 원빈이 장동건보다 2배 더 똑똑하다.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등간척도에선 설명할 수가 없고,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이라고 하는 배수의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,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등간척도에 더불어서 이제 비율척도라고 하는 척도를 이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비율척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등간척도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. 그쵸? 더 뒤에 나올수록 어땠었어요? 그 측정 척도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졌었다는 거죠. 그래서 비율척도의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명목의 구분, 서열의 순서, 그 다음에 등간의 차이, 그 다음에 이제 비율척도의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이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이런 많은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비율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등간척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더불어서 두 값의 비율을 의미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비율척도로 측정을 하는 많은 변수들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거리, 높이, 무게, 시계와 같은 그런 변수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비율척도로 측정이 되는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런 비율척도에서는 등간척도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왜 설명할 수가 있느냐?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숫자 0에 있다는 거죠. 비율척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정말 아무것도 존재를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비율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원빈이 한 학기 동안 이수한 학점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숫자 0을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원빈은 한 학기 동안 이수한 학점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원빈은 지금 36학점을 획득을 했고 장동건은 72학점을 이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장동건의 학점 72에서 원빈의 학점 36을 빼서 그 차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쵸?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장동건은 원빈보다 2배 더 많은, 그러니까 원빈이 이수한 요 점수에다가 우리가 2를 곱하게 되면 72라고 하는 장동건이 이수한 이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? 이 곱하기 또는 나누기라고 하는 사칙 연산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율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측정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 그 수준이 명목에서 비율척도로 갈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것을 여러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유형을 구분할 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나눠지는 유형,